지금부터 광주 대표 모라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기반 조성과 문화시설 담당 이경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설명에 참석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무과장님이신 김영근 문화기반조성과장님입니다. 강영구 동구청 문화도시재생 추진단장님입니다. 그리고 김현수 동구의 부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홍기월 동구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은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와 사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29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170억 원으로 동명동 일원을 강주의 대표적인 마을로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은 가로 환경 정비와 문화마을 경관 및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문화마을 조성 계획에 대한 추진 방침을 18년 11월에 정하고 종합 계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19년 4월에 착수해서 세 차례 보고회와 또 재정 수당 심사를 거쳐서 20년 7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종합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금년도 사업인 4개 테마 거리에 대한 설계 용역을 금년 20년 8월에 착수하여 그동안 총괄 코디네이터, 구청동과 9차례 디자인 협의를 통해서 오늘 마련하여 오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용역사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과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기반 조성과장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문화마을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동명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명동은 옛 광주 읍성의 동문 밖에 형성된 주거지역으로서 도시의 형성과 확산 과정에서 광주 교통, 교육, 행정, 문화,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곳으로 근대 도시 구조와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양식과 문화유산이 존재해 독특한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근현대 문화자산과 최근 교육시설, 학원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동명동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광주 대표적인 마을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역사문화마을, 전입빌딩 2, 4호 등 광주 대표적인 광주 관광자원과 함께 이곳 동명동을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그동안 문화마을 마스터 플랜 용역을 시작으로 광주만의 독특한 마을 조성을 위해 전남대학교 오세기 교수님을 총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고 9차례 디자인 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된 4개의 테마거리 디자인 안과 특화공간 디자인, 동명공간 기본 계획, 문화마을 BI 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렵지만 대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수렴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제한된 범위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통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영구 동구청 도시재생 추진 단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동구관 내 그 어린이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그 회의를 주재하시느라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주무부서 과장님이신 김영근 문화기반 조성 과장님과 또 우리 이제 구의회에서도 부의장님이신 김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홍기월 의원님 또 전 주민자치위원장이신 모효원 위원장님, 강성필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현 주민자치 회장이신 김인주 회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명동이 지금 광주에서 또 아마 이 사업이 진행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관심을 받게 될 그런 지역인데요. 이 자치구의 작은 동이 아니라 진짜 그 동 이름처럼 광주시와 전국에서 주목하는 그런 지역이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대표마을 사업뿐만이 아니라 구에서도 지금 아주 작지만 추진하고 있는 그 관광 관련 그런 사업이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강서형 사업 그 잠재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지만 이제 1억 5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게 됐는데요. 크고 작은 이제 그뭐 교통과랄지 도시재생과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들이 지금 같이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우리 주민들과 또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하고 계시는 그 주도하고 계시는 사업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청장님 말씀으로 대신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김인주 동명동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용역사로부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사업 테마거리 디자인 및 시시설계 용역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4개 구성으로 사업 개요, 기초조사 및 분석, 기본 구상, 디자인 기본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사업지는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는 구역과 같습니다. 저희 가압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었지만 이 테마가로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 수렴 그리고 행정 절차 등 이행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 대한 그 내용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되어 있는 선행 자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황 조사, 여건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 사업 연계할 수 있는 계획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거리 디자인 그리고 도로 바닥 정비 그 외에 그 하드웨어적인 거를 마무리 지으면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으로 큰 틀은 그렇게 계획되어집니다. 첫 번째 저희 사업지에 대한 계획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사업지에는 그 왼쪽 상단부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동구에서 우리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도로에 관련된 계획들을 많이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업지와 어떻게 되면 중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보완하거나 아니면 특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계획 내용, 그러니까 안내 기능을 위한 사인물이라던가 그리고 동명동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을 위한 그 바닥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차량 중심의 거리였다면 보행자 중심 가로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우리가 잡아내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은 기본 구상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선행적으로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계획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보시게 되면 동계천로 아이플렉스역
장동로 ACC 주차장역, 그리고 중앙도서관 앞, 아이플렉스역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획 내용들은 차도와 보도의 구성입니다. 그 차도와 보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도와 보도는 단차가 존재합니다. 약 250mm 정도 단차가 구성이 되는데, 그 단차를 무단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차를 유지할 것인지, 그 단차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유도로 만들 것인지, 그거는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존이기 때문에 차도를 빨간색으로 아스콘 포장을 해놨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게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 차량 중심의 가로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이 공간적인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 건지를 저희가 제안을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지 내에서 지금 이 구간이 그 골목길 가로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지금 설계도입니다. 물론 현장을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다녀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렇게 그 골목길에 차도 포장, 아스콘 포장으로 이렇게 쭉 다 되어 있는 환경을 보도와 차도를 구분을 하고 재료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차도, 기존의 차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장대석 포장, 화강석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 황금 줄눈으로, 황동 줄눈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시공되어 있는 현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 내용은 저희가 사실 그 전국적으로 이런 테마 가로를 많이 하는데, 보도를 이렇게 황동 줄눈을 적용한다는 것, 이거는 참 새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련 사업 이 선행 자료를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골목길에 대한 거를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서 계획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또 사업지 내에서는 이런 도로 공간 외에 이 조형물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동명동 카페 거리의 상징 조형물, 이 ACC 주차장 옆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시공이 완료돼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가족회관 앞 주차장 상징 조형물도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사업하고 어느 정도 일관성, 맥락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조정을 일부 좀 했고, 그 조정 내용들은 큰 이게 상징물이다 보니 조형적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바꿀 수 없고, 다만 재질에 대한, 컬러에 대한 우리 맥락적인 디자인을 시행해달라, 이렇게 해서 좀 조정돼서 지금 시공이 완료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초 조사 분석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지만 또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디자인을 해야 이렇게 보다 설득력이 있는 계획안이 되기 때문에 기초 조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 및 주요 시설인데요. 우리 사업지가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주변 일대로 해서 아시아 문화 전당, 푸른길, 또한 다양한 특색거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 원도심 곳곳으로 누빌 수 있는 또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일부 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지 내에서는요, 이렇게 그 동명동에 대한 도시 형성 과정에서 생겨 축적되어 온 지역 고유의, 그러니까 광주 문화의 문화예술이라든가 과거 교육의 행정 중심이라든가 평화 인권 수호의 역사를 이제 알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건축물들, 또한 다양한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시설입니다. 우리 사업지 내에도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많은데, 이 주변 일대로 해가지고요, 교육, 문화, 예술, 복합 문화 공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상지 좀 더 좁혀가지고요, 우리 대상지에 대한 그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좀 요소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대상지 내에는 그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에게 요즘에 동명도 카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들이 좀 재편성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건축물들은 1, 2층 내의 건축물들이 약 67%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대상지 내 건축물은 벽돌 구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상지 현황,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우리 이 원도심을 기능을 좀 더 회복시키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로 계획을 하다 보니 도로에 대한 현황을 찾아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현황은 동명동, 팔문대로, 뭐 대복로, 장동로도 있는데 대부분 4차선 중로 이상의 동명로와 팔문대로, 그리고 4차선 이하의 이명 가로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한 유동인구와 교통사고 현황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사고 현황이 발생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따르는 계획 시설물들을 보완을 해봤는데요. 이제 보다 우리 사업지 내의 도로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경관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검토해봤는데요. 첫 번째 동계천로 남북측입니다. 이 녹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른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뷰포인트를 저희가 현장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동명동 마을 안길로 한옥, 근현대 건축과 상업 주거시설이 혼재되어진 복합경관 이미지를 볼 수 있었고, 소폭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안정성이 낮은 보행 환경이 띄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휴건축 등의 장소성 강화를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예전에 이 걸스컷 연맹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지금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특화 공간에 맞는 계획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계천로 동서측인데요. 약 690m 정도 되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보행자의 안전성이 낮은 보도로, 이게 도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동로입니다. 장동로 같은 경우에도 약 거리는 620m가 되는데요. 이 뷰포인트 보시면 쭉 나열한 것처럼 보차도 구분이 없는 2차로 일방통행 가로의 현황을 띠고 있었고, 그리고 240m의 스쿨존 구간이 있으나 속도 저감 시설이 부족해서 그 보행자에게는 안정성이 낮은 환경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로 있는데요. 동명로 같은 경우에도 약 660m 정도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특색 없는 가로, 그리고 유휴 공간에 대한 비어있는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의 부재,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계획에 앞서서 사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해외 사례부터 국내 사례까지, 그러니까 뭐 대표성 있는 이미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스페인의 뭐 슈퍼블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차도입니다. 차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슈퍼그래픽이라던가, 이게 아니면 일부 그 차 없는 거리 활용이라던가. 근데 차 없는 거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두는 계획 안에서 차 없는 거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조금은 더 도로 자체가,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수원의 생태교통 행궁동 마을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아스코널로 되어 있던 도로 환경을 그 화강석과 이렇게 그 화분대, 그리고 기존에는 녹지대가 없던 것들을 녹지대를 적극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조금은 이렇게 그 생태 속에서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사업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도로에 대한 위계를 정리를 해봤는데,
그 보라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4차선 대로 양방통행이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 색으로 지금 청남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차선 도로 양방통행입니다. 그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1차선 도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녹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보차 겸용도로 양방통행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 현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지 내에서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또한 나중에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마을 예터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보자.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기존의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걸음을 하기 좋은, 걷기 좋은 도로로 계획이 될 것이고, 걸으면서 우리 마을 예터에 대한 세월의 역사의 흔적들을 좀 알아가는 공간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하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080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대적 자산들은 무엇인가, 또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구무문화회관, 서석초등학교, 안철은 내과의원, 동명교회, 장성식당, 학생백화점 등을 이렇게 조금 알리면 좋겠다. 그 외에 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표준 시설물로 해서 이렇게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하자라는 계획을 담아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어떤 표준 시설물이 될 수 있는 목록을 저희가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일단은 2차선 도로, 1차선 도로, 보차 겸용도로, 거점 공간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시설들은 너무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도로다 보니 일단 전신주가 있을 것이고, 맨홀이 있을 것이고, 조명 시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행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휴게 시설이 또한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도로 환경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시각 매체가 될 수 있는데, 이 시각 매체는 방향 안내를 위한 바닥 사인,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는 기존에는 큼지막하게 들어있는 것들을 디자인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을 예터 디자인 이제 알리기 위한 사인물은 특화 디자인 요소로 계획되어지는 것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 대상 분류를 저희가 설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큰 컨셉으로는 빛고울 광주 대표 마을 동명다음이라는 컨셉으로 크게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가로 환경, 두 번째는 한결다운 정보 환경, 세 번째는 정다운 소통 환경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아름다운 가로 환경이라고 하면 마을이 지닌 고유의 풍경을 드러내도록 그 마을 경관과 조화로울 수 있는 포장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차량 속도 저감 기법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가로 환경으로 구축한다는 것, 그리고 미관에 저해하는 혼잡한 시설을 통합 정비하겠다는 계획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한결다운 정보 환경은 마을 고유의 이야기가 담긴 지역 자원을 알릴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즉 그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그 담장이라던가 예터를 알리는 안내 사인물, 그리고 정보의 연속성,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보의 연속성을 위한 가로 결절부의 바닥 안내 사인, 그리고 정다운 소통 환경은 마을 고유의 소통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민 여행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는 문화의 쉼터 조성한다는 것, 그거는 유휴공간하고 우리가 연계되는 계획 내용을 담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내용들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 플랜인데요. 지금 이렇게 3가지 분류색으로 해가지고 동명나눔길, 동명이음길, 동명다음길, 이렇게 크게 3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2차선 보차도, 그리고 일방통행 보차도, 보차 겸용 보차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바닥 포장재, 그리고
요휴 공간에 대한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구체적 설명 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키맵을 보시게 되면요, 이 상단부 우측 상단로를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명도 동서층인데요. 여기는 왕복 기존의 2차선 도로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예전에는 아스팔트로만 되어 있는 가로 환경을 일단 구성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의 6m 도로는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보행자가 다니는 공간은 화강석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콘 포장은 기존의 어두운 색, 블랙 계열의 색채가 아니고 화강석과 조화로울 수 있는 색채 톤을 조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화강석에 대한 색채와 이제 좀 결부가 돼가지고 보행자 전용에 걷고 싶은 도로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냈는데요. 또 여기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사되어 있는 부분, 바다 결절부, 그러니까 보행로에 우리가 황동 줄눈을 좀 심어놨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금 동명로를 걷더라도 그 디자인 요소가 결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화강석 포장을 이게 제일 긴 장변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이 황동 줄눈을 이렇게 랜덤하게